이름이죠. 산둥과 랴오닝입니다. 이 둘은 마치 형제 같은 이름으로 만재 배수량 6만 톤이 넘는 대형 항공모함으로 함재기는 젠15 한때 세강 전투기의 제공 전투기로 불리던 수호이 27의 해상형 수호이 33을 복제해 만들었으며, 중국이 밝힌 데이터상 랴오닝은 26대, 산둥은 36대의 젠15 전투기를 실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략적으로만 보면 산둥과 랴오닝의 전력은 프랑스의 샤를 드골이나 러시아의 어드미럴 쿠즈네초프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듭니다. 중국은 취역 후 단 한 번도 산둥과 랴오닝의 완전한 항모 전단을 편성한 적이 없으며, 지난 4월 감염병으로 극심한 홍역을 치르던 미국이 시어드워 루즈벨트 항모 전단을 괌에 피항시켰을 때 랴오닝 전단이 서태평양으로 나왔지만, 랴오닝 갑판 위에 젠15 전투기는 10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으며, 그 숫자는 10대조차 없는 8대밖에 없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은 항공모함과 여기에 배속되는 항공단 그리고 호위함과 잠수함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미 해군의 경우 항공모함 전단 하나에 한 개의 항공단이 붙어 작전을 수행하며, 한 개의 항공단에는 12대에서 14대의 전투기로 구성된 전투 공격 비행대 4개를 중심으로 전자전 조기경보, 수송 비행대 각 1개, 해상 작전 헬기 비행대 등 총 80여 대의 항공기가 배치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백기기를 좋아하는 나라로 미국의 항모 전단 편성을 그대로 따라했으며, 중국의 해상작전사령부는 중국 역시 미국처럼 항공단을 편성해 항공모함에 배치하며, 랴오닝 경우 젠15 2개의 비행대, 조기경보 대잠 수송 임무를 맡는 Z-18 헬기 1개 비행대, 소형 Z9 헬기 2개의 비행대, 총 40여 대로 구성된 항공단을 랴오닝 항모에 배치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짓으로 들통나 중국의 체면이 더더욱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한 군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중국이 공개한 어떤 사진과 내용에서도 단 한 개의 항공단이 완전히 편성돼 항모에 탑재된 사례는 없었다. 즉 중국이 자랑하는 항모는 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호위함보다 못하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항모에 탑재되는 젠15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중화권 매체들은 중국이 2019년 연말 기준으로 약 50대의 젠15 전투기를 생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젠15가 실전에 배치된 이후 현재까지 공개된 사진들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젠15 전투기 50대가 생산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실제로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발행한 밀리터리 밸런스 최신판에선 젠15의 양산 수량은 고작 30대 남짓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젠15 전투기 양산에 착수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양산기 숫자가 30여 대 정도에 불과한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중국 해군 항공대의 베테랑 조종사로 지난 2016년 젠15 전투기 추락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생還해 사고 원인 조사에 참가했던 차오 시에지엔 해군 장교가 밝힌 내용입니다. 젠15 전투기는 애초에 설계 자체부터 잘못된 전투기다. 당시 차오 상교는 젠15의 가장 큰 문제점을 기체와 비행 제어 시스템의 부조화라고 지적하였으며, 젠15 전투기는 수호이 33의 시제기인 설계도를 입수해 복제한 기종이지만, 비행 제어 시스템은 수호이 27의 복제 제품인 젠11B의 제품을 가져다 썼다고 밝혔습니다. 즉 쉽게 말해 둘 다 계열은 같지만 수호이 33은 카나드가 달려있는 형태였고, 수호이 27은 카나드가 없는 형태로 비행 성능이 완전히 다른 기체의 동체와 제어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 붙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엔진도 러시아제 엔진을 불법 복제해 WS-10이라는 엔진을 만들었지만, 러시아 엔진은 123노트의 추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복제품은 89노트 정도의 추력이며, 전투기의 무게는 같은데 엔진이 추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속도와 항속 거리, 연비가 크게 떨어져 전투기 자체에 이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중국의 한 젠15 전투기 파일럿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이 엔진은 비행 중 진동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 여러 전투기를 몰아본 경험으로 젠15 전투기는 실전에 투입하여 임무를 수행 가능할지가 의문이라고 전해왔고, 지난 2014년 WS-10 엔진이 장착된 전투기를 인수 거부했다가 중국 지휘관이 소리 소문 없이 숙청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젠15 전투기 조종사는 캐터펄트 방식이 아닌 스키 점프대를 사용하면 오로지 조종사의 숙련도에 의해 이륙과 착륙을 반복하게 되고, 잦은 엔진 과부하, 날개 손상으로 함재기 수명은 더
빨리 단축될 것이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맞지만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는 전투기를 타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 또한 젠15 전투기 조종사는 하루빨리 항모의 파일럿을 70명이라도 확보해야 하지만 전투기가 결함투성이라 모든 파일럿들이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왔으며 이에 중국은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WS-10 엔진의 성능 개량에 나섰으며 지난 2018년 오리지널 엔진의 성능과 신뢰성에 근접했다고 주장하는 WS-10H를 만들었지만 비행 중 엔진이 정지되거나 블레이드가 파손되는 게 다반사이며 전투기의 모든 전 과정을 관리하는 공군 부사령관 장흥원은 젠15 전투기는 실패작인 것을 공식화하였으며 차세대 함재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항공모함의 함재 전투기 부족 문제는 지난 6월 발해만에서 실시되는 중국 항모의 함재기 이착감 훈련에서 드러났습니다. 항공모함에서 운용되는 함재기를 조종하는 모든 조종사는 육상과 달리 매우 비좁은 항모 갑판에서 항공기를 제어하기 위해 작전 배치 전 인증 절차를 받는데요. 그 인증 절차는 FDC, CQ를 거치는데 항모 전단에 배속되는 모든 항공기와 조종사들이 참여합니다. 산동 항모의 인증 절차에 참가한 젠15는 단 8대밖에 되지 않았고 카탈로그 데이터로 최대 36대를 실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체는 단 8대 남짓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2달 전 중국은 감염병에 시달리던 미 항모를 비웃으며 서태평양에서 유일하게 작전 가능한 항모는 미국 항모가 아니라 중국 항모라고 무력 시위까지 하였지만 중국이 보유한 애물단지 두 형제는 오늘도 바대를 누비지 못하고 수리 중에 있으며 이에 화난 중국 기자는 중국 매체에 기사를 내고 돌연히 사라집니다. 중국의 항공모함 유람선으로 변신 중인가? 라는 기사와 제목과 함께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쥐투라 자부하고 세계 나라에 시비 걸며 다니던 중국의 콧대는 이미 없어졌고 종이호랑이라는 별명은 괜히 나온 별명이 아닌 것 같네요. 반의 반쪽짜리 항공모함은 운용 중에 있지만 힘이 없는 주변국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며 필리핀과 중국 영토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의 일부 섬을 중국의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필리핀이 이 섬을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까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요. 물건을 수출할 때 반드시 지나쳐야만 하는 곳이기에 이 지역을 거치지 않고 빙빙 돌아간다면 그만큼 운송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주도권을 갖는다라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수출길은 중국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것이며 아시아 모든 지역이 중국 군사적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현대에선 식민지화가 되질 않으니 바다를 넘보고 있으며 점점 힘을 키워나가고 아시아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의견을 댓글에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오늘도 최고로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They are in possession of the property. So what can we do? We have to go to war. And I cannot afford it. Maybe some other president can, but I cannot. Inutil ako dyan, sabihin ko sa inyo. And I'm willing to admit it. Talagang inutil ako dyan.